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SAG 손영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SAG에서는 올해부터 영상을 만들면서 배우고 익혔던 팁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영상 제작 팀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최근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영상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제가 10년 동안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찍어왔었는데요. 그 시간들 동안 했던 실수들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산 남천동에 있는 멜로우 스튜디오라는 곳이고요.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는 블루 계열의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무 공간인데, 화분이나 책자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파란색 러그 같은 아이템들이 충분히 예쁜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물은 지금 의자가 있는 앞쪽으로 배치를 시키고 이쪽 배경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컨셉의 공간은 우드톤의 공간인데요. 침실 느낌의 컨셉이 있고, 이렇게 소파와 가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공간은 주방 공간인데,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은 주방 배경을 쓸 수 있는 여기 의자 있는 쪽에 인물을 위치시켜서 촬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위치시켜서 컨텐츠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도움을 주실 모델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AG와 깊은 인연으로 오늘 모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흔히 많이 하는 실수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벽과 가까이 모델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배경이나 이런 오브제들과 충분히 거리를 둬서 심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구도를 잡아볼 수도 있을 텐데, 뒤에 있는 액자나 벽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화면이 좀 심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위치에 앉게 되면 뒤에 있는 배경들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색감도 충분히 살리면서 얕은 심도를 통해서 공간과 인물을 좀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의 구성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의 시선인데요. 보통 인터뷰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때도 인터뷰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사 말씀이라던가 참여, 독려 같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 그런 류의 영상들이 많이 있고, 프로그램 후기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고마웠던 분에게 인사하는 그런 영상들에도 이렇게 렌즈를 바라봐라 혹은 카메라 위에 있는 어떤 로고를 바라봐라 많이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시선으로 촬영이 되게 되는데, 이 영상을 보는 관객과 인터뷰 대상자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잡았을 때도 살짝 시선을 옆으로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인터뷰이도 몸을 살짝 틀어주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촬영하는 앵글이 돼 시선은 약간 옆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할 때는 굳이 정면에 카메라를 안 둬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롬프트가 없을 때 특히 보고 읽어야 되는 게 있을 때는 카메라 앞에서 보고 읽기보다는 카메라는 각각 측면에서 인터뷰를 촬영을 하고 정면에 PD가 위치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할 때는 자료들이 많이 들어갈 때, 정면에서만 찍게 되면 자료를 넣고 어떤 그래픽이 들어가는 게 조금 어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을 측면으로 몰아서 그래픽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D가 눈을 마주치고 측면에서 인터뷰를 찍을 때는 얼굴 높이가 인물의 눈높이가 되기 때문에 눈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화면상의 인물도 너무 위를 보게 되고, 이렇게 너무 낮게 되면 인물이 너무 내려다보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인물과 눈높이가 최대한 같게끔 인터뷰어의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에서 보고 읽어야 되는 대본이 있는 경우에 인터뷰를 하시는 분께서 직접 A4 용지나 어떤 자료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옆을 본다거나
너무 위로 이렇게 본다거나 하면은 영상에 보이는 인터뷰의 시선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렌즈 아래쪽에 이렇게 붙여서 마치 렌즈를 보듯이 읽게끔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같은 자료 안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시선이 이렇게 점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이가 많이 바뀌는 대본의 형태보다는 한두 줄 정도로 여기에서 끊기게 읽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뭐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면서 최대한 렌즈에 가깝게 올려준다거나 문장별로 페이지를 바꿔가면서 대본을 읽는 게 인터뷰의 시선이 자연스러운 데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샷 사이즈와 배치입니다. 저희가 인터뷰 촬영을 할 때는 보통 3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때에 따라 2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캠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카메라 하나는 정면에 두고 두 대는 좌우에 배치를 하고요. 각각 웨이스트, 바스트, 클로즈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광의 반대편에 메인캠을 두어서 인물의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넓은 명암으로 좀 더 깊이감 있는 영상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배경상 주광 쪽이 좀 더 화면이 잘 나와서 이쪽에 바스트샷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요. 이제 정면에 웨이스트샷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앵글을 잡을 때는 이 화면이 너무 인물 중앙으로 두기보다는 인물의 눈을 화면상의 3분의 1선에 위치해 시켜서 좀 안정적인 구도를 연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로즈업에서도 인물을 너무 가운데에 위치시키기보다는 인물의 눈을 기준으로 화면의 3분의 1선에 배치해서 화면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샷을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구성 말고 로케이션 내에 있는 다른 피사체를 활용한 구도라던가 일부러 인물 앞에 시선 앞쪽의 공간을 좁게 만들어서 스타일리시한 영상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클로즈업이나 다양한 컷들을 활용해서 인터뷰 영상의 컷들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을 사용하지 않은 세팅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밝기를 올려서 톤을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영상의 밝기를 조절해서 인물의 톤을 맞추다 보면 흰색 배경들이 너무 날아간다거나 창문들이 너무 하얗게 클리핑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창문이 화면상에 나오지 않게끔 앵글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오늘은 저희가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명으로 인물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명은 키라이트고요. 인물의 측면 어느 쪽 방향에서 인물의 한쪽 얼굴을 밝혀주신다 생각을 하고 조명을 설치하면 되고, 이거는 저희가 보통 치듯이 인물의 사선에서 위에서 내려치는 키라이트고요. 최근에 이제 본 곳에서는 인물의 눈높이에 가깝게 내려서 조명을 인물을 향하게 해라. 그러면 이제 눈에 조명이 조금 묻으면서 눈빛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인물의 밝기가 충분히 올라오는지, 그리고 좌우 명암 대비가 그래도 조금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조명을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 얼굴을 밝히기 위해서 키라이트의 50% 정도 되는 광량으로 이제 인물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좌우에 지금 명암 대비가 좀 꽤나 크기 때문에 대비가 강한 이미지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이 밝혀지면서 명암 대비가 좀 부드러워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조명은 백라이트라고 해서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제 머리결 라인이나 어깨 라인 쪽으로 빛을 묻혀서 이쪽이 살짝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라이트가 보통은 인물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화면에 걸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C스탠드를 활용해서 암을 좀 길게 빼서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지금 이게 끈 상태고 한번 켜볼게요. 머릿결과 어깨 쪽에 빛이 묻는지 확인을 하고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뒤에 창문이 있어서
백라이트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안 나지만 여기 뒤쪽에 보시면 머릿결에 빛이 묻으면서 하얗게 어깨선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공간감이 있는 화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반사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뷰티 촬영이라던가 좀 더 화사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화면에 걸리지 않는 아래쪽에서 뒤에 있는 조명이나 빛을 받아서 밝혀주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턱 아래쪽에 지는 그림자를 유심히 보시고 그쪽에 빛이 묻어서 화사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반신만 드러날 수 있는 촬영이라면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해서 좀 더 화사하게 인물을 밝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인데요. 오디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음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송수신기가 나눠져 있는 무선 마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앞에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하는 이런 핀 마이크를 활용을 해서 인물의 입 가까이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수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드러나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옷 안에 숨겨서 화면에 마이크가 보이지 않게 촬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드러나는 촬영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선 송수신기 마이크를 다 세팅해 놓고 카메라에서 세팅을 바꾸지 않거나 단자를 조금 느슨하게 꽂으면서 내부 마이크로 녹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있고 마이크 단자가 있는데 사실 똑같은 잭이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 끼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마이크라고 되어 있는 단자에 꽂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꽂아버리면 내부 마이크로 수음이 되겠죠. 그래서 똑 소리가 나게끔 끝까지 꽂는 습관을 항상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러리스나 일부 DSLR 카메라들은 사실 마이크 단자에 이제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외부 입력 단자로 수음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시네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단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3.5 단자의 마이크 단자를 꽂더라도 자동으로 오디오가 와이어리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디오 입력 선택에서 항상 여기 마이크 단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때에도 현장에 있다 보면 어떤 마이크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이크로 입력이 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내부 마이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카메라를 만지는 사운드가 들어간다거나 내 목소리가 더 울리면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되실 거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고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녹음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마이크 단자가 잘 연결되는 경우에는 인터뷰의 목소리는 좀 멀리서 들리고 인터뷰의 목소리는 좀 가까이서 들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공간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는 구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채널에서 내 목소리가 큰지 인터뷰어의 목소리가 큰지까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크 선 정리인데요. 브랜드나 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렇게 마이크 선이 방치되어 있으면 이미지를 깎아먹기 쉽습니다. 만약 이렇게 집게를 활용하는 마이크라면 선을 동그랗고 예쁘게 말아서 집게 안쪽으로 휘게 만들어서 남은 선들은 옷 안쪽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자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선 마이크들이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들은 따로 라발리에를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입 가까이에 옷에 직접 자석으로 붙여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 로고가 노출되는 게 크게 상관이 없다면 자석 기능이 있는 활용성이 좋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이크들은 보통 충전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야외 촬영에서 오랜 시간 사용한다거나 하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 촬영을 해야 된다면 뭐 이런 AA 배터리가 들어가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교체해가면서 하는 게 촬영의 안정성 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영상에 필요한 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주신 모델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영상 제작자로서 많이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영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상들을 하나씩 연구해 가면서 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똑같나요? 아 이건 너무 너무